김영식 씨와 그의 아내 윤미자 씨는 손주들을 정말 끔찍이 사랑했어요. 사실 세상 모든 조부모가 손주를 예뻐하겠지만 이 부부는 손주들이 어릴 때 몇 년간 직접 키워준 경험이 있어서인지 애정이 남달랐죠. 손주들인 민수와 지은이를 위해선 뭐든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요, 사랑을 쏟아부은 만큼 상처도 컸던 게 문제였습니다. 민수와 지은이가 김영식 씨 부부의 이름을 모른다는 건 좀 서운했지만 그 나이 어린애들이라 웃어넘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아들 내애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땐 웃을 일이 아니었죠. 손주들이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싫어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김영식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영식 씨에겐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아들 준영이는 30대 중반에 결혼해서 민수와 지은이를 낳았고 지금은 40대 초반이 됐죠. 아들이 결혼할 때 신혼집은 김영식 씨 부부가 마련해 줬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신혼부부가 시작하기엔 딱 좋은 크기였죠. 근데 아들이 말하길, 아버지, 어머니, 저희 장모님 집 근처로 알아보려고요. 혹시 서운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식 씨는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어차피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니까요. 며느리가 첫애 생기면 장모님이 봐주신대요. 맞벌이 하려면 그쪽이 편하잖아요 라고 하니까 김영식 씨도 이해했어요. 그래, 너희가 살 집이니까 알아서 해라며 흔쾌히 보내줬죠. 근데 문제는 며느리가 첫째를 낳았을 때였어요. 장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애를 못 봐주게 된 거예요. 첫째는 어떻게 키웠는데 연년생으로 둘째까지 낳고 나니 며느리가 직장에도 못 나가고 힘들어했어요. 그걸 본 윤미자 씨가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준영아, 며느리가 힘들다니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 봐줄게. 김영식 씨도 아내에게 먼저 제안했죠. 민수 어린이집 다니고 있긴 해도 지은이는 아직 어리니까 우리가 도와주자. 아내도 좋아요 라며 손주들 생각에 신이 났어요. 근데 다음 날 아들이 전화로 거절했어요. 괜찮아요. 지은이 곧 어린이집 보내면 나아질 거예요. 혼자 키울 수 있어요. 김영식 씨 부부는 그렇구나 하고 넘겼죠. 그러다 1년쯤 지나고 아들이 갑자기 연락했어요. 아버지, 제가 회사 그만두고 자격증 공부하려고요. 공인중개사요.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부동산을 해보려고요. 김영식 씨는 놀랐지만 젊을 때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라며 응원했어요. 근데 아들이 덧붙였어요. 공부하는 동안 애들을 1년만 맡아주세요. 주말엔 제가 데리러 갈게요. 어린이집 다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이 공부에 방해돼요. 맞벌이 아니니까 어린이집 끝나면 데려와야 하거든요.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죠. 아내 윤미자 씨는 오히려 좋아했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봐줘야지. 근데 애 둘 보는 게 쉽진 않을 거야. 김영식 씨도 걱정은 됐지만 손주들을 가까이서 볼 기회가 언제 또 있겠어? 라는 마음에 결심했어요. 그렇게 둘째 지은이가 3살 되기 전부터 1년간 손주들을 키웠어요. 60대 부부가 어린아이 둘을 돌보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재우는 건 기본, 감기도 자주 걸리고, 왜 또 아프냐? 하면 어린이집에서 옮은 것 같아요 라며 한숨 쉬기 일쑤였죠. 그래도 손주들이 너무 예뻤어요. 내 손주라서 버틸 수 있는 거지. 남의 애였음 못했어 라며 웃곤 했어요. 근데 아들 내에는 처음엔 고마워하다가 나중엔 감기 걸렸을 때 좀 더 신경 썼어야죠 라며 타박하기도 했어요. 서운했지만 부모 맘이 더 힘들겠지라며 넘겼죠. 그러다 며느리가 시험에 떨어지고 복직했어요. 1년간 손주들과 보낸 시간은 보람이 없진 않았지만 떠나는 날 윤미자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다시는 못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울어? 라고 했지만 아내도 김영식 씨도 아쉬움이 컸어요. 몇 년 지나고 손주들도 커가면서 그때 기억은 다 잊어버린 듯 했어요. 명절에 만나면 옛날 얘기를 해줘도 뭐해요? 하며 시큰둥했죠. 그러다 김영식 씨 부부는 도시 외곽으로 이사했어요.
은퇴 후 비용 줄이려고 내린 결정이었는데 아들 집과 1시간 거리가 됐어요. 손주들과 더 멀어진 셈이죠. 명절에 손주들이 오면 반가웠어요. 민수야, 지은아, 이리 와. 선물 사놨어. 하며 큰 장난감을 줬는데 민수가 이제 이거 안 좋아해요. 다 팔았어요. 라니 김영식 씨는 멋쩍었죠. 아이고, 할아버지가 몰랐네. 다른 거 사줄게. 손주들이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프고 뭐라도 더 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손주들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좋아하는데 김영식 씨 부부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라 했어요. 어느 날 윤미자 씨가 농담으로 물었죠. 그럼 나는 뭐야? 민수가 그냥 할머니여 라고 하니까 아내 얼굴이 굳었어요. 애들 말일 뿐이야 라며 달랬지만 속은 쓰렸죠. 그러다 명절에 아들이 처가 식구들과 여행 가느라 못 온다고 했어요. 김영식 씨는 그래, 어쩔 수 없지 했지만 허전했어요. 연휴 마지막 날 손주들에게 전화했더니 민수가 퉁명스럽게 할아버지, 나 게임 중이야. 전화하지 마세요. 라며 끊어버렸어요. 뭐야 이게? 하며 황당했죠. 점점 손주들이 전화를 귀찮아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김영식 씨 생일에 아들 내외가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맛있는 밥 먹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 서운함이 풀리는 듯했죠. 근데 손주들이 투닥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할머니 이름이 뭐냐? 고 물으니 최순옥 이라며 외할머니 이름을 똑똑히 대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은? 하니까 지은이가 몰라요. 엄마가 안 가르쳐줬어요. 라고 했어요. 왜 몰라? 외할머니는 누가 알려줬어? 엄마랑 아빠요. 근데 엄마가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 말에 윤미자 씨는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김영식 씨가 왜 할머니 싫어? 라고 물으니 지은이가 그냥 엄마가 외할머니한테 전화하라고 했어요. 라고 했죠. 그날 밤 김영식 씨는 아들을 따로 불렀어요. 도대체 왜 애들이 이러는 거야? 아들이 애들 장난인데 왜 그러세요? 며느리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근데 베란다에서 아들 내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애들이 외할머니만 좋아하는데 왜 그런 말을 했어? 당신도 집 오기 귀찮다고 했잖아. 그 말에 김영식 씨는 화가 치밀었죠. 결국 아들 내외를 쫓아냈어요. 앞으로 오지 마. 아내가 그래도 대화라도 해봐야지라며 말렸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들도 화가 났는지 연락을 끊었고 어버이날에도 전화 한 통 없었죠. 그러다 지은이가 영상통화로 할머니 집 왔어요. 라며 떠드는데 며느리가 휴대폰을 뺐으며 끊어버렸어요. 몇 달 뒤 윤미자 씨 칠순을 앞두고 아들이 먼저 연락했어요. 어머니, 미안했어요. 칠순 때 같이 여행 가요. 아내가 애들도 보고 싶고 화해하자고 하도 졸라 김영식 씨도 마음을 풀었어요. 제주도 여행에서 손주들도 즐거워했고 아내는 행복했어요. 근데 여행 마지막 날 지은이가 엄마가 여기 오기 싫다고 해서 나도 싫었는데 재밌었어요. 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셋째를 임신했는데 출산 후 애 봐달라고 부탁하려고 억지로 온 거였죠. 오기 싫었어도 좋은 소식 전하려고 왔어요. 라는 변명에 김영식 씨는 어이가 없었어요. 너희 애는 너희가 키워. 라며 아내를 데리고 공항으로 떠났어요. 아들이 사과하러 찾아왔지만 김영식 씨는 차갑게 말했어요. 손주도 우릴 좋아해야 손주지. 싫다는데 뭐가 예쁘겠어? 그 뒤로 연락을 끊었어요. 아내도 우리끼리 잘 살아라며 단단해졌죠. 아울러 가족이란 게 참 어렵죠. 사랑을 주고 싶어도 때론 그게 일방통행이 되기도 해요.